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 건지, 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하시면서 어떤 이득을 보실 건지 잠깐 보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에서는 AI라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냥 단순한 모델 하나와 이거에 대한 적용성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이 데이터를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표준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저장을 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NCS 같은 경우에서는 CA1을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처리와 모델링 이후 해석과 계산들을 돌리고 나서 거기에 결과물들을 후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또는 이제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장비에서 뭐 센서 같은 데에서 이제 데이터를 얻어와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런 거에 대한 후처리를 통해서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계속 이제 관리를 하시게 되겠죠. 그럼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들 바탕으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다른 예측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거나 어떤 다른 시나리오에 대한 예측이거나 또는 다른 디자인에 대한 예측이 다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AI에서는 검증이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예측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최적화 알고리즘들을 만들었을 때에서는 최적화를 하든 예측을 하든 학습을 하든 무조건 거기에서 검증 단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여기 예측 모델에서나 최적화 모델에서 얻으셨던 결과물들을 다시 전처리를 통해 가지고 넣어서 전처리 모델링 그다음 해석을 다 돌리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후처리가 최종적으로 그 근본적인 해석과 이제 여기 예측을 했었던 그 결과물과 일치한지 안 한지 어느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는지를 검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검증된 모델들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재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플랫폼을 아니면 그 모델을 배포하고 또 이제 대량으로 이제 확장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해석 툴들 중에 뭐, 이게 뭐 CFD든 열해석이든 FEM이든 그런 시뮬레이션들을 저희가 이제 AI, ML 그 알고리즘들 탑재를 시켜가지고 적용했었을 때 어떤 워크플로우들이 나오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엔지니어가 어떤 안테나를 설계를 하고 싶을 때 이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바탕으로 사실 보통은 솔버로 많이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솔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옵지선을 써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실험 계획법을 이제 짜가지고 거기에서 최적한 그 모델을 이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사실상 이제 솔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기에다 솔브 같은 모델을 넣어가지고 이게 롬이든 뭐 메타 모델이든 CMAI에서 이제 그런 그 서로게이트 모델을 구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 예측을 해서 마찬가지로 그 이미 변수들을 이제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옵티슬랭 알고리즘을 같이 탑재를 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서로게이트 모델들은 이제 솔버에서의 착오가 조금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착오들을 죽일 수 있는 트윈 AI의 이제 퓨전 모델까지 같이 탑재를 시켜가지고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마지막으로서는 사실 이렇게 해도 사실 학습 데이터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런 그 형상들이나 이제 그 계획들이, 그 실험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색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심의의 색상 기능을 탑재를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형상들을 다시 마련을 해서 이런 형상들을 바탕으로 심의 안에다 넣어가지고 다시 해석의 예측을 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다 탑재를 시키고 있는 그 옵티슬랭의 메타 모델에다가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잠재 변수들을 마찬가지로 고려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인 최적한 모델을 다시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은 보통 설계와 해석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마지막의 단계에서 디지털 트윈까지 끌고 가시는 경우에서는 맨 시장에서 그 디자인의 요구사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검증까지 다 거쳐야 되는 건데, 이런 단계에서도 트윈 빌더나 트윈 AI 같은 것들을 그 같은 툴들은 이제 여러 가지 기존 하고 계셨던 그런 해석들과 같이 고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메인 시작에서는 뭐 스토리보드나 이제 컨셉을 같이 짜가지고 이런 것들 바탕으로 이제 보통 저희가 모델 센터나 뭐 쌤 같은 툴들 바탕으로 이제 시스템의 다이어그램들을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제어 기능들이나 안전 분석을 해가지고 첫 번째에서 나오는 그 전체적인 장비의 뼈대를 만들고 나서 이 뼈대에다가 조금씩 부품이나 그 하위 장치에 대한 그런 이제 해석과 설계들을 이루셔 가면서 이제 조금씩 살을 붙여가고
붙여진 그 모델에 대한 이제 검증을 부품별로, 그 다음에 하위 부품별, 그 하위 장치별로, 그 다음에 전체 시스템별로 다 운영시키고 나서는 여기에 대한 검증된 이 시스템이 마련됐었을 때 이거를 웹 베이스로 이제 배포를 해가지고 실제 디지털 트윈처럼 운영을 해서 실제 장비랑 같이 동기화를 시키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로봇 같은 데다가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겠느냐라고 보시면은 사실 여기 팀빌더 같은 경우가 여기 이제 탑재가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제어 기능들이 여기 앞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션에서 있는 FMU들을 이제 전체적인 팀빌더 안에다 넣어가지고 마지막에서는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서 충돌이나 아니면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변이 조건들을 같이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그런 텐션트 해석을 이제 로우화로 만들었던 메타 모델까지 이제 탑재를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 다 만들어가지고 옴니버스의 아이잭 심이나 옴니버스 같은 거에다가 이제 같이 연계를 시켜서 전체적인 워크프로를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델 형태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전체가 지금 이제 트윈빌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FMU로 또는 여기에 있어 밑에 있는 이 로온 같은 메타 모델이 같이 이제 동기화를 하면서 실제 쿼지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로봇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암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면서 그 전체적인 장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제어를 하고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결과물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옴니버스에다가 그 이제 트윈 모델들을 이제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은 되게 단순하게 나타나거든요. 이제 여기 NCS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 컴포저의 그 플러그인을 이제 집어 넣으셔가지고 모델을 임포트를 하시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랫부분에 프로퍼티 창에서는 이제 변수들이 나타나게 되니 그 운영 조건들을 조금씩 이제 변경을 해 가면서 실시간으로 이 장비가 어떤 식으로 그 변수들을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한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때렸을 때 어떤 방식의 흐름이나 작동이 되는지를 검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서 이렇게 이 열교환기 같은 경우에서는 그 안에서 이제 열이나 그 유압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다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는 뭐 웹앱이나 아니면 파이썬 코드를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자동화를 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에서는 이제 AI라는 기술은 사실 뭐 CAI 이제 엔지니어링에서 해석 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디지털 트윈 같은 그런 사례까지도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검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AI는 사실 아직도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이런 문자를 썼었어요. 이제 뭐 AI를 학습을 시키는 거는 뭐 어떤 아이를 키우는 거랑 똑같으니 적합하고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그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하는데 기존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바타들이나 굉장히 퓨처리스틱한 이미지들밖에 안 그리고 가장 제가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건 사실 챗GPT 가지고 요 정도의 그림을 만드는 건데 정확하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그런 엔지니어링 지식을 같이 이제 배포를 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또는 이제 그런 학습을 위한 그 검증된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직 그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AI가 아직 첫 걸음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그 엔지니어로서는 이렇게 그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을 만들고 관리하고 검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필요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싶었습니다.